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눈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눈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참고 문헌 검색, 활용, 노하우입니다. 우리가 논문을 작성하려면 논제를 정해야 하고, 또 논제를 정한 뒤에는 서론이나 이론적 배경, 결론 부분의 논의 등의 작성을 위해서 이 참고 문헌을 반드시 참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논제와 관련된 참고 문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논문 작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참고 문헌 검색 그리고 활용, 여기에 관한 저의 노하우를 대방출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참고 문헌은 국내 문헌, 국외 문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먼저 국내 문헌을 어떻게 검색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거부터 이제 안내를 한번 드려볼게요. 대표적인 검색 DB로는 국회전자도서관이 있고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는 대체로 리스 포 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예전에는 이런 이름으로 쓰였으니까요. 인제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자체는 RISS, 리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리스 포 유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문헌을 검색하는 DB는 대표적인 것은 저는 국회전자도서관 그리고 리스 포 유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국내에서 발표가 된 그런 문헌은 가장 많이 이렇게 실려 있는 DB가 저는 국회전자도서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전자도서관을 즐겨 활용하고 있고, 또 이제 리스4u는 리스4u대로 또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스4u도 이제 다양하게 제가 연구를 하거나 또 논문 컨설팅을 할 때 활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국회전자도서관하고 리스4유 자체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국회전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4유에 비해서는 이 공공기관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들을 이제 쉽게 열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발간 자료, 원문 열람이 대부분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국회전자도서관에 접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협정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원문을 더욱더 광범위하게 그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스포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면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서 거기서 이 리스포유에 재접속을 하게 되면 인제 더 다양한 그런 원문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학교 도서관을 꼭 굳이 인제 접속해서 연동을 해서 들어가지 않더라도 국회전자도서관이나 리스포유에 이제 접속하지 않더라도 이런 인제 뭐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제 석박사 학위 논문, 원문을 열람할 수 있는 게 인제 리스포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복잡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제가 직접 이렇게 이 국회 전자도서관하고 리스포유를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실습을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내 문헌 검색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결관의 검색이에요. 결관의 검색을 활용을 하시면은, 이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다양한 나의 연구와 관련된 그런 문헌들을 검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기능도 결관의 검색이라는 기능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팁도 드립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 국회전자도서관하고 학술연구정보서비스, 리스4유죠.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접속을 해서 어떻게 문헌들을 검색하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가 이제 접속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뭐 주소창에 쳐도 되고요. 그리고 검색창에 이렇게 쳐도 됩니다. 국회전자도서관 이렇게 어, 검색어를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 요쯤에 이제 이거 웹페이지, 홈페이지가 나와 있죠. 국회 도서관을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은 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뜨는데 여기에 검색어를 뭐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입력하셔서 검색 단추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국회전자도서관 이제 검색 DB에 이렇게 접속이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연구를 한다 할까요? 뭐 리더십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연구를 한다 그러면 서론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론적 배경 부분을 작성을 하거나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논의를 할 때 그런 관련된 문헌들을 이제 충분히 수집을 하고 확보하고 있어야지 이제 논문을 계속 작성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리더십을 먼저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검색을 해보면은 리더십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들, 지금 36,655편의 이제 관련된 문헌들이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도서 자료도 있고, 그리고 학위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간행물, 학술 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을 하거든요. 도서 자료는 말 그대로 이제 도서, 뭐 책이죠. 책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공공기관의 연구 보고서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스포유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그런 자료들이 국회전자도서관 이 도서 자료에서 제공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학위 논문은 뭐 리스포유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제 논문이 제공이 되고, 그리고 연속 간행물 학술 기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학술지 논문들하고 또 학술과 관련된 그런 잡지들이 있는데 그런 잡지에 실린 기사들도 여기에 어 이제 검색돼서 이제 자료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주로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국회전자도서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도서자료 부분에 들어가 보면은 연구 보고서들, 공공기관의 연구 보고서들을 이제 간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자료들이 참 유용한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논제를 정해서 연구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는 뭐 필요 없는 그런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한번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논제를 정하고 나면 그런 연구 소재와 관련된 검색을 한 뒤에 도서 자료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뭐 리더십과 관련된 그런 책이 일단 많이 소개가 되겠죠. 리더십은 뭐 굉장히 자주 쓰이는 그런 용어이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도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책이 일단은 많이 검색이 될 겁니다. 제가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유용한 보고서가 하나 보이던데, 이런,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유용한 보고서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국회전자도서관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걸, 이 원문을 한번 열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원문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목차에 한번 가보면은,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리더십 이론과 미디어 리더십 연구. 이렇게 해서 리더십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 뭐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연구 보고서는 나의 이제 그 서론이나 이론적 배경 부분을 작성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아무튼 연구 보고서들을 이제 국회 전자도서관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결과내 검색 기능을 잘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에 관련된 이론 고찰을 하고 또 내가 만약에 논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더십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그런 연구를 한다 그러면 리더십에 관한 제반 이론도 살펴봐야 될 거고 또 직무 만족도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직무 만족도까지 각각 개별적인 개념의 이론을 살펴봤을 경우에 그리고 난 뒤는 그 두 개의 변수들 간의 뭐 관계에 대해서 검증한 그런 연구들을 또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결과내 검색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먼저 검색을 한 뒤에 결과내 검색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직무 만족도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투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리더십과 직무 만족도 두 개의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 섹터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연구가 있었구나. 리더십과 직무 만족도에 관련된 연구. 이것도 이런 연구도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변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때는 이런 결과의 검색을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또 효과적으로 자료를 찾을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국회전자도서관에는 세부적인 기능을 활용해서 또 검색된 자료를 재차 추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지도 교수님께서 옛날 연구들은 살피지 말고 최근 연구만 살펴라. 그렇게 해서 뭐 이론적 배경을 작성을 해라. 아니면 뭐 서론을 작성해라. 이런 주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게 되는데요. 최근 연도에 발표가 된 그런 이제 문헌들만 여러분들이 살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발행 연도라는 부분을 활용하시면 돼요. 이 기능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2010년 이후에 논문만 나는 검색된 것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적용을 누르시면은 검색된 자료 내에서 다시 또 2010년도 이후에 이제 발간이 된 그런 논문들만 쭉 다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물론 도서 자료나 연속 간행물 학술 기사 자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적용이 다 되는 거죠. 이렇게 국회 전자도서관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 포유 같은 경우에도 포털 사이트에서 리스 포 유라고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을 해서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맨 위에 뜨죠. 홈페이지가 뜹니다. 이렇게 이제 리스 포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셨으면 여기도 똑같이 쳐보면 됩니다. 뭐였습니까? 우리가 예를 든 논제가 리더십이었으니까 리더십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리더십을 검색어로 넣어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리스 포유에는 국내 학술 논문, 학위 논문, 뭐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요. 두 섹터만 활용을 하는데 학위 논문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리더십과 관련된 학위 논문들이 쫙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학위 논문은 원문 보기를 내가 꼭 여기에 리스 포유에 로그인 하지 않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재학 중인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접속을 해서 들어가서 여기에 또 연동시켜 가지고 리스 포유에 재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냥 로그인을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리스 포유에 접속을 한 뒤에 원문 보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원문이 다 뜬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예, 적어도 학위 논문은 이렇게 원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검색된 자료의 학위 논문은 쉽게 원문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점이 리스포유에 있고요. 그리고 국내 학술 논문 같은 경우에는 다 원문이 제공되진 않습니다. 학술지 논문 같은 경우에 원문을 보고 싶은데 리스포유에서 제공이 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이제 접속을 하셔서 거기에서 리스포유로 재접속을 한 뒤에 원문 보기를 하시면은 대부분 포유하고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학교에서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술지에 원문을 열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국내 문헌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고 또 결과의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제 문헌들을 검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국외 문헌의 경우에는요, 이제 대표적인 검색 DB가 구글 학술 검색입니다. 뭐 일명 얘는 구글 스칼라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구글 학술 검색 또는 구글 스칼라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국외 문헌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구글은 뭐 굉장한 검색 엔진이잖아요.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논문 검색 결과에 있어서도 구글이 압도적입니다.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제 국외 문헌을 살필 수 있는 DB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DB를 활용을 해보면은 내가 원하는 논문을 광범위하게 그렇게 검색해서 제공하지 못해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외 문헌을 살필 때는 이렇게 구글 학술 검색, 구글 스칼라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글 스칼라에 있어서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국외 석박사 학위 논문을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검색 결과는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위 논문보다는 학술지 논문이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어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뭐 하나의 이제 구글 검색 자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학술지 논문이 학위 논문에 비해서는 이제 대외적인 신뢰 수준이 높은 점을 감안을 할 때는 뭐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술지 논문을 내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논문을 쓰면 되는 거고, 국외 문헌 검색을 할 때는 구글을 활용을 해서 학술지 논문을 검색을 한 뒤에 뭐 이 정도만 활용을 해서 내 논문을 완성시켜 나간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저기 석박사, 국외 석박사 학위 논문까지 막 찾아보고 그것까지 이제 뭐 번역을 해서 내 논문에 어떻게든 반영을 하려는 그런 노력까지 기울일 필요는 없다. 뭐 그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 구글 스칼라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너무나 간단해요. 간단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그나마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글 스칼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구글 스칼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구글 학술 검색이라고 뜨죠. 네, 얘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어, 구글 스칼라에 우리가 이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뭐 예를 든 논제가 뭐였죠? 뭐 리더십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랬으니까 그런 연구를 찾아보려면은 여기 뭐 리더십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연동돼서 어, 검색 검색어가 완성이 돼요. 자, 뭐 구글의 특징인데 이렇게 리더십만 쳐도 이제 연관된 그런 이제 단어들이 같이 이렇게 검색이 되죠. 그래서 리더십과 잡 세티스팩션을 이제 같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헌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문헌들만 살펴봐도 훌륭한 서론이나 이론적 배경 작성이 가능하고 또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자료들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검색이 돼서 나왔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느냐? 이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PDF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문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문헌들은 클릭을 하게 되면은 원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원문이 이렇게 뜨죠? 이렇게 원문을 확인해서 내 연구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구글 스칼라에 가셨을 때는 바로 나가시면 안 돼요. 되돌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되돌리기를 해야지 원래 검색된 창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PDF는 원문을 바로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HTML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웹페이지로 바로 그냥 이제 연결이 됩니다.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웹페이지로 연결이 돼서 그 논문의 원문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원문이 다 나오지 않고 초록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구글 스칼라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론이나 이론적 배경 부분을 작성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논문처럼요. 그런 경우에는 원문 제공도 하지 않고 그리고 뭐 초록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논제 정도만 확인이 가능한데, 근데 또 이렇게 제목을 눌러보면 초록이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이 되네요. 이렇게 초록을 제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인용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서지사항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이런 서지사항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참고 문헌 목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글 스칼라는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학술지 논문이 학위 논문에 비해서 대외적 신뢰 수준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참고 문헌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도서 자료도 있을 거고, 논문 중에서는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또 학술대에 발표된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자, 그걸 제가 좀 구분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개념을 완전히 왕초보를 하면 모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개념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학술지 논문의 경우와 학위 논문의 경우에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임의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학술지 논문의 경우에는 이제 논문 생산자가 교수나 연구원, 대학원생 누구나 다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석박사 과정에 대학원생만 작성을 하는 학위 논문과는 좀 다르죠. 대학원생을 비롯해서 교수나 연구원들도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학술지 논문에 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생산하는 목적이 이 학술지 논문의 경우에는 대중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학위 취득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 신뢰 수준을 봤을 때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 논문 내용에 대한 독자의 신뢰성 수준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봤을 때 더 높다. 학위 논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님, 뭐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논문에 학술지 논문이 많이 반영되면 좋을까요? 학위 논문이 많이 반영되면 좋을까요? 대외 신뢰 수준이 어느 게 더 높죠? 학술지 논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학술지 논문을 참고로 삼아서 논문을 작성을 하였다면 그 논문이 조금 더 이제 신뢰성이 높은 그런 결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술지 논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왜 그런 거 아니? 왜 학술지 논문이 학위 논문보다 대외 신뢰 수준이 높다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할까요? 그 이유는 뭐 명확히 딱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특정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어, 위원 교수님들 이제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좀 지엽적으로 심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학술지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어느 학회든 간에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그 재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교수님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요. 그렇게 한 뒤에 이제 동료 심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 그런 이제 심사의 어떤 과정, 또 심사 체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술지 논문이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심사를 해 나간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술지 논문에 게재가 된 그런 논문은 학위 논문에 비해서는 대외 신뢰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의 수는 학술지 논문의 경우에는 뭐 제한이 없죠. 뭐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학위 논문은 뭐 학위 청구자인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1인이 되겠죠. 뭐 근데 예외적으로 국외 대학원 중에서는 뭐 2인 이상이 공동 연구를 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사례를 뭐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대학원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내 대학원에서는 이제 저자의 수는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뭐 그 해당 대학원생 한 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다른 차이점은 이런 거죠. 뭐 분량에 있어서도 학술지 논문은 아주 이제 집약을 해서 그 논제와 관련된 어 이제 분석 결과 및 거기에다 관련된 이제 결론만 이제 도출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분량이 적은 편이지만 학위 논문은 이제 세세한 이론적인 내용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분량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 표에는 제시를 안 했지만 학술대회 발표 논문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국회전자 도서관에서는 검색이 되어서 나옵니다. 또 뭐 리스포유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학술대회 발표 논문인 경우에는 이제 학술지 논문과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학위 논문하고는 다르게 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학술지 논문은 이제 같은 섹터에서 검색이 돼서 나와요. 그런데 학술대 발표 논문에는 이제 학술지 명이라든지 권호의 표시가 없습니다. 어느 학회의 학술대의 발표 자료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지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학술대 발표 논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논문은 이들 논문에 비해서도 이제 조금 신뢰 수준이 더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부분을 또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는 건데 이게요. 그래서 참고문헌을 인용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대외 신뢰 수준을 고려를 해서 어떤 논문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 논문을 작성하는데 활용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논문을 작성을 할 때 여러분의 논문에 참고할 문헌들은 어, 이런 이제 부등호 표시로 되어 있는 걸 감안을 해서 국외 학술지 논문이나 국내 학술지 논문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도 교수님한테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외 신뢰 수준이 왜 같은 학술지 논문인데 국외 학술지 논문이 신뢰 수준이 더 높냐? 뭐 애국심이 정말 강하신 분이라면은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훌륭하게 연구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뭐 국외 학술지 논문이 대외 신뢰 수준이 더 높은 이유가 나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세계 지도를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입니다. 80억 명. 그런데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 명이죠. 뭐 우리나라 인구도 적지 않은 인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인구에 비해서는 이렇게 비율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60대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구의 비율만 이런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비율도 이러할 것이라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요. 그럼 국외 연구자가 생산한 논문이 160편 정도가 나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것과 관련된 유사한 논문이 한 편 정도 나온다는 뭐 그런 이제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발간을 해낸 생각들, 그 논문에 반영된 생각들을 우리는 다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외학술지 논문을 이제 광범위하게 검토를 한 그런 논문을 작성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활용 팁, 뭐 한 가지가 아니죠. 세 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미 앞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긴 한데 이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신뢰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인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인용하는 이제 그런 어, 그 논문 작성자들이 꽤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논문이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논문이 괜찮은 논문인지 아무도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박술대 발표돼서 이런 논문을 내가 나중에 작성을 해서 학위 논문이든 아니면 학술지 논문이든 그렇게 발표할 겁니다. 라는 의미로 이제 학술대에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논문이기 때문에 어, 그 신뢰성을 그 논문의 내용의 신뢰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 인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학술지 논문 중에서는 메이저 학회의 논문을 더 많이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학문 분야마다 이제 여러 개의 학술지가 이제 학회가 존재하고 그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이제 학술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 각 학문 분야마다 메이저 학회들이 다들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이걸 다 목록을 정리해 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뭐, 학문 분야가 한둘도 아닌데 그걸 다 정리하기는 힘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배나 지도 교수님, 그 외에 이제 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님들한테 여쭤보면 됩니다. 여쭤보면, 우리 학문 분야, 내가 전공하는 학문 분야에서 이제 메이저 학회가 어딘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몇 개의 학회를 소개를 받으면 그 학회에 이제 학회에서 이제 발표가 된 게재가 된 그런 논문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들 연구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생의 경우에는 이 석사학위 청구 논문은 가급적 인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모든 지도 교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지도 교수님 중에 이제 다수는 박사과정생이, 자기 논문을 쓰는데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인용하라 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레벨이 다른 거잖아요. 박사 과정생이 석사 과정생보다는 레벨이 학문적 레벨은 더 높다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이제 학문적 레벨이 낮은 그런 사람이 쓴 논문을 자신의 논문에다가 반영을 시키고 참고를 했다. 그것만으로도 뭔가 좀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혼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생은 이제 꼭 참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학술지 논문이나 어, 박사학위 청구 논문 그런 논문만 살펴서 이제 본인의 논문을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도 마지막으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